안녕하세요. 깨비수학입니다. 지수법칙 응용 문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곱한 값의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정도의 계산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작정 계산해서 답을 구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물론 계산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친구보다야 100배 낫겠죠. 그런데 만약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의 곱이 몇 자리인지 구하라고 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건 수학 공부가 아니라 차라리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법은 5와 2의 곱은 10이 되는 5의 유전자의 성질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어진 수들을 소인수 분해한 후 2와 5의 유전자만 골라내어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 5와 2의 곱은 10이 되는 성질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3이나 7 등의 소수와는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서로 섞일 수 없으므로 짝이 된 2의 제곱과 5의 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수들을 함께 짬뽕해서 곱해주면 주어진 수는 7자리 자연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죠. 쌤, 어차피 그냥 막 곱해서 구하는 것과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졌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곱셈의 덩치가 매우 큰 수들은 소인수 분해를 한 후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2와 5를 묶어 a 곱하기 10의 k의 거듭제곱꼴로 변형하면 일일이 주어진 수를 곱하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수월하게 그 수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었나요? 그럼 넘어갑니다. 이 같은 유형의 문제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순간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수법칙을 학습하면서 거듭제곱의 곱셈 형태에 주목하다가 느닷없이 덧셈으로 연결된 거듭제곱을 보니 생뚱맞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문제의 풀이를 익히고 나면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잠시 초등 시절로 돌아가서 곱셈을 배웠던 원리를 떠올려 볼까요? 같은 수나 대상을 반복해서 더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곱셈 기호를 사용하면 매우 편리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열심히 외웠던 이유도 번거롭게 덧셈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할 계산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2를 5번 더한 것이 2 곱하기 5인 것처럼 2의 거듭제곱이 여러 번 더해진 형태를 곱셈의 원리를 적용해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2의 5제곱을 4번 더한 것을 곱셈으로 나타내면 2의 5제곱 곱하기 4가 되고 정리하면 2의 7제곱. 마찬가지로 5의 6제곱을 3번 더하면 5의 6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알고 보면 엄청 쉬운 문제 맞습니다. 5의 거듭제곱의 지수가 6이므로 2의 거듭제곱의 지수를 1과 6으로 분리시키고 지수의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a 곱하기 10의 k꼴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수는 6 뒤에 0이 6개 붙어 있는 수이므로 7자리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죠. 3을 밑으로 하는 거듭제곱의 지수에 미지수 x가 포함된 문제인데요. 지수법칙의 기본 개념이 잘 장착된 친구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주어진 등식의 좌변을 보면 밑이 3인항이 3개 있는데 밑이 같은 수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는 지수법칙의 성질을 역순으로 이용하여 3x 플러스 2의 제곱은 3x 제곱과 3의 제곱으로 3의 x 플러스 1 제곱은 3x 제곱과 3으로 분리하면 3개의 항 모두 각각 3x 제곱이라는 공통인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공통인수 3x 제곱으로 묶어주고 정리하면 좌변은 3x 제곱 곱하기 13이 됩니다. 3x 제곱 곱하기 13은 39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깨알 같은 비유로 수학의 개념 완전 정복하기. 깨비수학의 깨비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